계속 진도 나갈게요. 유아트 회로도 마찬가지 두 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회로도에 보시면 얘는 싱글이에요. 파트로 그린 거 그대로 갖고 가셔도 되고 싱글로 갖고 가셔도 돼요. 파트 있는 거는 있는 그대로, 요거 NC니까 NC 안 쓰는 것들이니까 이거 안 쓰면 돼요. 그렇다면 얘를 하나로 만드는 거를 좀 알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라이브러리에서 수정을 보셔야 되겠죠. 그죠? 파트로 그렸으니까 요거겠네요. 그죠? 아, 여기에서 쓰는 거 18번 NC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오려두기 해놓고 A 파트에 가서 컨트롤 V 하시면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B 파트는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 그럼 하나 통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들어가는 놈들만 핀 정리가 되면 되겠네요. 다 빼놓고 9번. 이렇게 안 쓰는 것들은 미리 챙겨서 볼 필요는 없죠. 이게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상관은 없어요. 빈 공간에다가만 놔주면 되고, 우리 쓰는 것들만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쓰니까 5번, 4번을 잡아서 위에가 플러스니까 마이크 한번 눌러서 미러를 시키고 18번 NC 그리고 876 오른쪽에 있는 거는 쓰는 거니까 그거 맞춰서 8번, 7번, 6번 그 다음에 TXT RX DTR 얘는 이게 브라운드 이게 나머지는 다 안 쓰는 핀이니까 이쪽에다가 일목연하게 이렇게 놔줘도 상관없겠네요. 얘만 이렇게 맞춰놓고 사이즈 줄여주시고 자, 얘도 볼트 시스템에서 온 거랑 CMP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CMP CP2012로 되어 있는 이름 교체하시고 파일에 Save All 다 저장하신 다음에 회로도에 가서 유아트 회로에 가서 더블 클릭해서 디자인 아이템 아이디 땡땡땡 클릭하시고 멀티 채널 CP 2102로 되어 있다 확인 눌러주시면 얘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요거 하나로만 존재를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22.1kg 하나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복사해서 47.5kg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1마이크로 복사해서 이렇게 됐을 때 8번이 컨트롤 W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7번이 올라가서 VCC로 하나 이렇게 들어가겠죠. 6번이 1마이크로 하나 복사해서 잡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또 들어가니까 Alt키 눌러서 3개 복사를 해서 컨트롤 Shift V 복사가 안 되네. 복사가 안 되네.
6개가 따라왔네요. 이거는 따로 빼서 X키 눌러서 빼주고, 필요 없는 부분 선택해서 지워주시고, 방향은 아웃. 그리고 센터로 슬라이드 줄여주시고, txt rx dtr 이렇게 3개 붙여주고, 그라운드 그래서 와이어가 2칸 정도 들어가게끔. 자, 그리고 여기 3.3V 어로우가 있는데 3.3V 복사하시고 어로우 타입 잡은 상태에서 탭키 눌러서 그대로 컨트롤 V만 넣어주시면 3.3V 나올 거고요.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탭키 눌러서 V버스 복사하시고, 얘는 V버스인데 뭐로? 서클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 서클 타입으로 V버스. 이렇게 달아주시면 될 거고, 얘는 그라운드 잡아서 뽑아주시고, 그리고 와이어로 붙여주시고, 이쪽은 2개의 네트가 가네요. 잡아주시고, 컨트롤 V, 포트, 필요 없는 부분 선택해서 지워주시고, 얘는 방향이 나간 타입이네요. GP 짧으니까 95. 이렇게 잡아주시고, 얘는 오리진 센터. 사이즈 크다. 그럼 조금 줄여서. 여기 이제 디퍼런셜 페어 기어가 들어가니까 파라미터 세팅 눌러서 디퍼런셜 페어 하나씩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NC 처리하는 거 X 표시는 지금 당장 안 내셔도 돼요. 안 쓰는 것들 이렇게 에라 마킹 해주는 건데, 여기선 다 막았는데 이따가 에라 나오는 것만 막아 볼게요. 지금 안 쓰는 것들은 이렇게 그냥 오픈해 놓고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UART로 끝났고, 자, USB로 뽑아서 요거 하나 복사해서 컴퓨터 V 똑같이 하나 붙여놓고, 얘도 복사해서 컨트롤 Shift V 이런 식으로 얘는 입력 들어간다. 컨트롤 키 눌러서 좀 앞으로 빼내고, 얘도 디퍼런셜 페어 가지고 2번 그라운드 빼내고, 여기는 V버스 복사해서 서클 타입 잡고 탭키 눌러서 컨트롤 V. 여기도 USB N. 요번엔 포트가 필요 없으니까 천으로 B, 컨트롤 C, 컨트롤 V 넣어주시고, USB가 여기에 딱 맞아야 되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핀이 위치가 안 맞아요. 이거를 라이브러리 가서 하실 수도 있고, 이 시트에서만 적용을 시키고 싶어요. 그럼 이 부품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뒤에 있는 핀스를 열어보시면 프로퍼티스 핀스라는 탭을 열어놓고 락으로 잡혀있는 걸 풀어주세요. 그리고 바탕 한번 찍고 핀을 잡고 움직이면 핀만 움직입니다. 얘의 단점은 이 박스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핀 하나씩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얘를 잡아서 뽑아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세울 수도 있고 입힐 수도 있고 핀 하나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멀티로 할 때는 라이브러리에서 하고 하나 두 개 하는 것들은 이 시트 내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 했으면 핀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락핀 다시 락 잡아주시고 회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디퍼런셜 페어가 있으니까 디퍼런셜 페어 잡아서 하나씩 올려놔 주시고 이쪽에 들어가는 게 104 복사해서 104 넣어주시고 와이어는 버스 잡아서 2칸 떼주시고 이렇게 붙여주시고 와이어를 연결. VCC니까 꾹 눌러서 VCC 하나 뽑아내 주시고 그라운드도 있으니까 꾹 눌러서 그라운드 하나 빼내시고 여기에 5.1K 정 두 개가 들어가네요. 5.1K 만들어 주시고 우선 스트링 정리부터 이렇게 해놓고 빼는 게 편하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개 잡고 빼내시고 제너 다이어드 하나 들어오고 얘네 두 개 마킹하고 들어오고 하나 그라운드 일단 초대해 주시고 자 여기도 USB 실드 그라운드가 있네요. 실드 그라운드 복사를 해서 파워포트 꾹 눌러보시면 맨 밑에 어스 파워포트가 있어요. 탭키 눌러서 이름만 바꿔치기 해주시면 되겠죠. 인덕터 들어가고 킵 하나 들어가는데 얘는 100 마이크로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도 핀 번호가 S4부터 S3 이렇게 뒤집어졌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핀스 눌러서 락핀 빼버리고 S1, S2, S3, S4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락을 걸어 놓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S2로 나가서 S4와 붙고 S4가 그라운드로 붙고 얘가 붙고 여기 빠지고 하고 그라운드 하나가 여기 붙고 그럼 얘도 전체적으로 위치 잡아주시고 그럼 USB로 끝났어요. 자, LED 회로가 없으니까 하나 추가를 해서 새로 나온 놈 있으면 무조건 세이브 에즈 해서 LED 자, 여기서 필요한 거 하나씩 매뉴얼로 찾아도 되겠죠. RS 저항 하나 그 다음에 LED 하나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붙이고 두 칸 유지하시고 탭. 하시고 47호 자, 여기서 LED 웨이로에서 Q1에 해당되는 거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남바로 찾으면 딥 타입으로 나올 거예요. 그거 지우시고 얘는 SOT23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겟이 정해졌으면 얘를 찾아서 쓰는 게 아니라 일반 컴포넌트 패널에서 N형이니까 MP로 해서 이렇게 쓰는 걸 좀 추천 좀 드릴게요. 이거 안 그러면 또 나중에 PCB 가서 얘를 또 바꿔야 돼요. 우리가 쓰는 거 그대로 놓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그라운드 하나 붙이고 탭키 눌러서 3.3V 복사하고 3.3V 넣어주고 여기가 어로 타입 두 칸 유지하고 두 칸 유지하고 얘는 네트라벨하고 포트하고 와이어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얘 복사하고 컨트롤 쉬프트 V 눌러서 포트까지 들어가고 1000mm로 하자. 그리고 얘는 들어가는 쪽이다. 인풋 거리지 센터 사이즈 조금만 줄이자. 이렇게 센터에다가 맞춰주시고 다 그랬으면 LCD 회로 LCD가 없으니까 하나 만들고 LCD 회로 얘는 헤더 7핀이네요. 컴포넌트 H 눌러서 헤더 7 뽑아서 X키 눌러서 미러 시키시고 요거 3개네요. Alt키 눌러서 3개 잡아서 컨트롤 C, 컨트롤 V 포트까지 나오는 거 이번에는 3개 눌러 X키 눌러서 미러 시키시고 필요 없는 부분 잡아서 지우시고 방향은 인풋 아버지 센터를 넣고 사이즈는 줄이자. 얘도 앞에 걸릴 것 같으니까 뒤로 세우자. 골반부터 골반에 그라운드 VCC 2번 핀 VCC LCD도 다 끝났고 마지막 페이지 파워 넣어서 자 파워웨로도에서 10마이크로 10V 그 다음에 47마이크로 6V 이거 찾아서 쓰시면 아마 탄탈이 가까이 나올 거예요. 탄탈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얘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캔타입 3파이면 되겠다. 그럼 3파이 쪽으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있는 그대로
회로 있는 그대로 똑같이 그려볼게요. AS N 그 다음에 캡 이렇게 놓으시고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X키 눌러서 미러해서 이렇게 써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파트 값만 컨트롤 CV로 부품값 다 넣어주시고 와이어 작업 마무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라운드 하나 들어가고 VCC 하나 3.3V 어로 탭키 눌러서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까지가 회로 드로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회로 다 그리셨나요? 아직. 제가 조금만 기다릴게요, 그럼. 자, 이제 회로도가 다 됐으면 저희가 안 한 게 뭐냐면 부품 번호. 그죠? 부품 번호가 안 들어가니까 이 지렁이로 다 에라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왜? C 물음표, D 물음표, R 물음표가 중복된다는 거거든요. 안노테이션에 해당되는 기능이 51페이지, 52페이지인데요. 얘는 회로도를 다 핀투 또는 네트, 뭐 그라운드, VCC 이런 걸 잘 붙여서 설계를 하시고 부분 번호는 책에 있는 대로 툴스의 안노테이션 안에 안노테이트 스키매틱이라는 거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메뉴 찾았으면 클릭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진행 방향이에요. 자, 맨 처음에 보이는 게 병력 목록 갱신. 갱신을 했을 때 45개가 바뀐대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미리 보기처럼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부터는 뭔가를 적용시키고 할 때, 그러니까 ECO, 엔지니어링 체인지 오다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컨펌 받고 변경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변경 확인 ECO 생성을 누르시면,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문한 빌지 갖다 주잖아요. 빌지 보고 맞아요. 이거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술 변경 명령이라고 해서 엔지니어링 체인지 오다 폼을 보고 내가 맞아 그럼 승인을 내리는 겁니다. 변경 실행을 해야지만 회로도에 적용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아까 봤던 지렁이들은 싹 다 없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회로 만드는 거고, 아니, 번호 만드는 거고, 52페이지 보시면 뭐 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티별로. 그렇죠? 이건 뭐 옛날 방식인데, 어디 회로에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그 레터링만 봐도, 아, 이거 무슨 회로. 이렇게 보고 알고 있고, 뭐 저희는 지금 1번부터 N까지 중복되지 않게끔 넣어준 상태입니다. 자, 이제 53페이지 보시면, 메인 회로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요걸로 좀 대처를 할게요. 멀티채널이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이잖아요.
그럼 요거를 멀티 채널로 하지 말고 리네임 이름을 바꿀게요. 그냥 책에 있는 대로 리네임해서 메인으로 바꿀게요. 메인 이렇게 책에 있는 대로 바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3페이지에 있는 저 메인 페이지는 뭐냐면 이 MCU부터 시작해하고 파워까지 그린 캐로도를 블럭도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낸다. 그래서 계층 도면의 하이라이트 블럭이라는 거는 우리가 플로우 차트 이걸 그림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회로 동작되는 거로 구성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내가 이제부터는 PM이라고 생각을 하고 팀원들이 LCD 사업부에서 LCD 갖고 왔고 LED 사업부에서 LED 갖고 왔고 파워 사업부에서 파워도 갖고 오고 MCU 내가 코딩을 하니까 MCU도 내가 주축을 할 거야. 여기에 붙일 것들 서브 조직한테 우리 내가 PM이면 연구원들 너는 파워 잘 가니까 파워 LCD 잘 가니까 LCD 이런 식으로 다 내보낸 거를 내가 취합을 해서 여기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플로우 차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프로젝트 매니저밖에 모르는 거죠. 그죠? 이 프로젝트는 간단하게 아두이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하셔야 쓰는 아두이노 우노 정도 사이즈입니다. MCU도 들어가고 USB도 들어가고 너무 큰 거 잡기도 그렇고 너무 작은 거 잡기도 그렇고 요 정도 수준이면 딱 맞겠다라고 해서 잡았는데 자, 이 아두이노는 파워가 별도로 있나요? 우선 파워부터 아두이노는 그냥 USB 꼽으면 파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USB를 통해서 들어오고 USB가 받아서 MCU 쪽으로 최종 MCU 쪽으로 넘기기 위해 중간에 있어야 될 게 UART잖아요. 그렇죠? UART 회로가 MCU 회로로 보내고 내가 출력을 LCD로 보낼 거고 LED로 보낼 거고 파워는 공성으로 그렇죠? 이런 프로세스가 내 머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블록들을 뽑아내는 우리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하이라이트 블록을 뽑는 거는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뽑아내는 거예요. 자, 책에 있는 대로 디자인해 보시면 자, 디자인해 보시면 자, 만들어요. 크레딧 하는데 뭐로부터? 시트로부터 심볼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이게 30장, 40장 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한 장, 두 장 그리는 회사들도 있지만 메뉴가 짧으면 그냥 들어가서 한 번씩 클릭하시고 많으면 디자인 D에 심볼 Y에 단축키가 DY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 번에 해갖고 쫙 30개 선택하면 된다는데 이건 하나씩밖에 안 뽑혀요.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죠? 자, 그럼 DY 눌러서 중복되지 않게끔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시면 돼요. 하나, 또 DY 눌러서 LED 하나, DY 눌러서 MCU 하나, DY 눌러서 파워 하나, UART DY 눌러서 USB 하나. 자, 이렇게 했을 때 왼쪽에 보시면 메인 안쪽으로 회로가 다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는 이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 블록은 다 메인 쪽에서 가지고 있다. 여기 트리 내려보시면 메인이 나머지 회로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프로 차트를 그릴 때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놈 뭐가 있을까요? USB겠죠. 그렇죠? USB가 케이블을 타고 와서 여기서는 DNDP만 보이지만 파워도 있을 거고 그렇죠? USB로 돼 V버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전원들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USB가 받아서 어디로 가요? UART로 가겠죠. UART. 자, UART 회로가 어디냐? UART.
자, UART 에러인데 USB 쪽에서 DNDP가 있잖아요. 그럼 DP. 예.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죠? 1대1로 논다면. 그죠? 나가고, 들어오고, 들어오고. 자, 그럼 UART가 MCU 쪽으로 얘를 보낼 거예요. 그럼 포트만 맞춰주시면 돼요. RX, TX, BTR. 자, 여기서 출력이 여러 개가 나갈 건데, 우리 회로 그려보셨지만, LED 회로에는 LED 컨트롤 하나예요. 근데 여기는 4개가 나가요. 그래서 얘는 4채널로 되어 있는 멀티시트입니다. 그럼 얘를 4개를 밑으로 좀 이격을 좀 구분을 해서 나가는 걸로 볼게요. 얘는 LED 회로에서 출력 나가는 거고, LCD 쪽에서 나가는 얘도 있겠죠. 그럼 리셋, SD, SC. 이 LED 회로는 이쪽에서 얘가 받아서 들어오고. 자, 전체적인 그림은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1대1로 연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좀 회로가 틀리다. 그죠? 자, 위에 거는 1대1이니까 갖다가 붙이고 떼시면, 갖다가 붙이고 떼시면, 갖다가 붙이고 떼시면 연결이 다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컨트롤 W 눌러서 와이어로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틀리면 안 돼요. 인아웃 똑같은 게 충돌나도 안 돼요. 아웃과 아웃이 만나도 안 되고. 그죠? 나가고 들어가고 요거 짝이 맞아야 돼요. 자, 이쪽에서는 MCU 쪽에서 4개가 나가는데 LED로는 하나예요. 그럼 얘를 4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수동으로 4개 만들어도 되지만 이런 것들이 128채널, 256채널 이러면은 얘기가 좀 틀리죠. 그죠? 4개, 10개 정도는 컨트롤 CV 할 만한데 128채널을 한다는 건 좀 불가능이다. 그죠? 4개도 컨트롤 CV 하는데 조금 부담이 돼요. 점수가 좀 많으면. 그리고 회로 수정이나 용량값이나 어떤 회로도가 수정이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알팀에서는 요 LED에 해당되는 거를 내가 채널 수만큼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가 그 다음 54페이지 내용이에요. 54페이지 보시면 LED를 다중 작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ULED로 되어 있는 거를 리핏이라는 명령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리핏. 자, ULED 디지그네이터로 되어 있는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리핏 바로 열고 앞에 있는 룸 채널 이름이에요. 채널 뭐 A, B, C 이렇게 하셔도 되고 채널이니까 저는 CH라고 놓을게요. 콤마 1, 콤마 몇 개? 4개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가 리핏 CH는 그 채널 이름이고요. 1부터 콤마 4는 4까지. 자, 이렇게 했을 때 모양이 얘하고 좀 틀리잖아요. 얘는 다중으로 된 것처럼 바뀌었어요. 그럼 이거에 해당되는 LED 회로를 찍어보시면 요 밑에 채널 4개가 자동으로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 뭐예요? 아까 메인에서 1,4가 아니라 128이야. 그럼 128개가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럼 똑같이 LED 회로 가서 128채널이 쭉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어단 우리 그쪽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모든 회로는 파워가 들어가요. 외부에서 굉장히 높은 380V가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벽전은 220V가 들어올 수 있는데 내보드에 그 노이즈가 섞인 전원이 안 되려면 절연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 절연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요? 포토커플러가 들어가겠죠. 그죠? A 그라운드와 B 그라운드가
분리가 되어야 되니까. 그럴 때 몇 개가 신호가 넘어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포토커플러가 결정이 되는 게 지금 채널 수만큼이에요. 그죠? 그런 거를 좀 흡사하게 꾸며 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거를 4개를 신호가 하나가 와서 얘는 센서잖아요. 아두이노니까 어떤 센서의 값이 입력이 들어와서 신호 출력을 내주는 걸 4개로 본 거예요. 그게 뭐 온도 센서, 그 다음에 습도 센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포토, 빛 센서, 또는 소리, 사운드로 감지하는 센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1, 2, 3, 4를 뭐해서 차폐이다, 불을 꺼라, 소리가 나니까 문을 닫아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하나로만 나간다면 이 멀티 채널에 해당되는 거를 하나만 놓고 1대1로 그냥 하나의 신호가 10개, 128개 똑같이 들어가. 그럼 이렇게 리핏이라는 메뉴를 그것만 쓰고 요번에는 요 신호가 다 틀리니까 요거는 제가 원래 상태로 좀 바꿀게요. 우리는 홈웨어 엔지니어가 4개를 잡아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게 4개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LED 컨트롤이 하나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요 노란색으로 생긴 거는 엔트리라고 합니다. 자, 요 엔트리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LED 컨트롤 요거 그대로 두시고 앞에다가 리핏 가로 열고 가로 닫기. 자, 요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시트 엔트리에는 리핏은 어디서 줬어요? 자, 요걸로 보시면 아이고 이게 전체적인 거잖아요. 회로 4개. 그죠? 4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리핏 1, 2, 3, 4가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리핏이라는 명령을 쓰고 가로 안에 LED 컨트롤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1번, 2번, 3번, 4번이 여기의 수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들어오는 게 4개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놓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나가는 놈, 여기서 와이어로 연결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와이어로 연결하기엔 조금 버겁다, 표현력이. 자, 그럼 얘는 어디서 갖고 오느냐? MCU 쪽에서 내가 그린 요거 1, 2, 3, 4 있죠. 컨트롤 C 하면 와이어하고 넷나벨 복사할 수 있네요. 자, 메인으로 와서 컨트롤 V에서 요 1, 2, 3, 4에다가 붙여 놓으세요. 그럼 얘를 안 붙여 놓으면 이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초록색 박스, 하이라이칼 블럭에서 빼낼 수 있는 건 와이어로 빼서 이렇게 연결해 주거나 또는 넷나벨을 써서 연결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왔으면 이쪽에서 받아야죠. 그죠? 자, 그럼 54페이지 밑에 보시면 요즘 연구원들이 버스를 안 그리세요. 워낙 툴이 좋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런 버스를 많이 그렸는데 메모리 뱅크가 여러 개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1대1로 붙여놓으면 뭐 굳이 버스 이런 거 그릴 필요가 없는데 조금 옛날 회로도 보면 이런 버스로 많이 그려요. 왜? 클래스로 잡기 위해서. PCB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클래스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한 뭉텅이를 이렇게 잡아서 라우팅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표현한 거는 여기에 빠진 게 뭐가 있냐면요. 빠진 게는 우리가 그려야 될 거. 와이어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꺼운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제가 그냥 색깔만 바꿔서 그릴게요. 버스가 있고요. 버스에서 올라타는 이렇게 사선으로 생긴 게 버스 엔트리. 그리고 다시 와이어로 되어 있고 이 안에 네트 라벨이 들어갑니다. 요것들 여기에 가서 붙는 거죠. 그죠?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컨트롤 W 눌러서 와이어를 이만큼 빼내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네임은 숫자가 안 들어가 있는 LED 컨트롤이라는 얘도 여기서 잡아 빼야 되잖아요. 그죠? 선으로 잡아 빼서 LED 컨트롤로 되어 있는데 얘를 4개를 하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버스라는 걸 하나에 태워서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자, 와이어 꾹 누르시면 버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버스. 그죠? 자, 버스를 잡으신 상태에서 이 끝점 찍고 여기서 사선으로 가야 되니까 안 나오네. 쉬프트 스페이스 한번 눌러서 사선으로 꺾어서 이렇게 놓으시면 자동으로 붉어지는 게 와이어를 굵게 가는 게 아니라 버스를 쓰시면 자동으로 두꺼워져요. 그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아무거나 타나요? 버스 번호 보고 타야죠. 그쵸? 여기 있는 거 네트라벨 복사해서 와이어하고 버스하고 중첩되는 이 부위를 피하셔야 돼요. 여기 중첩되는 데다 놓으시면 와이어가 우선이라 와이어로 붙어요. 그래서 한 칸 뒤에 있는 뒤쪽에다 넣어주시고 버스 번호는 LED 컨트롤 대가로예요. 1부터 1.1이 1부터예요. 4까지 탈 수 있는 버스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버스 밑에 보시는 버스 엔트리 부분이 있네요. 버스 엔트리 부분을 잡아서 4개를 올려놓습니다. 자, 버스도 그냥 타면 안 되잖아요. 지나가는 버스 손들면 쓰나요? 안 세워줘요. 그쵸? 사고 나고 위험하니까. 자, 얘네들이 타는 건 버스 승강장 가서 타야 돼요. 그게 이 사선으로 생긴 버스 엔트리 부분입니다. 자, 버스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네트들이 하나씩 버스 엔트리를 통해서 버스를 타고 LED 컨트롤 1번 내려, 2번 내려, 3번 내려, 4번 내려 이 뜻이에요. 이렇게. 신호가 하나에 있으면 그냥 바로 와서 연결을 하시면 되는 거고 각각의 신호로 보내야 되는 펌웨어 엔지니어가 각각의 신호로 보낸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하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놓으시면 회로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멀티 채널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회로에서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이거 회로 하나만 그려서 n개만큼 늘리는 거는 repeat 1, 몇 n까지 내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 수정이 돼요. 그럼 메인 페이지 하나만 수정하시면 나머지 같이 수정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요걸로만 갖고 가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PCB까지 연동이 돼요. PCB에서도 채널이 4개가 나오겠죠. 4개의 도면이. 여기가 CH1, 여기가 CH2, 여기가 CH3, 여기가 CH4. 4개가 나오면 CH1을 마스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LED 회로처럼 회로 한 장을 놓고 나머지는 슬레이브예요. 얘도 슬레이브. 마스터 하나만 배치, 배선, 실크 정리, 룸 크기 다 정리해 놓으면 얘 자동으로 싹 다 바뀝니다. 설계가 끝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멀티 채널 쓰는 거예요. 펌웨어 엔지니어가 FPGA 해가지고 400핀짜리를 똑같은 거를 2개, 3개, 4개를 넣어야 돼요. 이걸로 그리는 거 훨씬 더 좋죠. 실수도 없고. 이거 제가 아마 2000년 초반 때 이 툴을 제일 많이 판 데가 오디오 회사예요. 믹서기 만든 회사. 채널이 진짜 믹서기 128개, 21, 256개 이거 레벨링 하는 거 맞추는 거를 설계할 때 1mm도 틀리면 소리가 틀어진대요. 우리 같은 막기는 모르는데 그분들은 그게 들린대요. 몇 번 채널 이상이. 뜯어보면 조금 이격이 있어요. 다시 수정이. 근데 얘는 한번 정확하게 해놓으면 틀어질 게 없다. 똑같은 설계가 컨트롤 CV 한 것보다 더 정교하게 잘 되더라. 그래서 오디오 회사에서 많이 썼어요. 방송국 같은 데 들어간 믹서. 그런 거 제작하는 음향 쪽. 영상 쪽도 마찬가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쓰는 게 54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옆에 저장하시고, 자, 요번에는 도면 순번 정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툴에 가셔서 하셔도 되고,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여기에서 바꿔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바꿔서 놓는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넘버링이, 시트 넘버링이 7 of 1, 7 of 2, 이거 순서를, PM이 봤는데, 제가 봤는데, 이거 좀 틀린데? 파워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안 되네. 파워가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냥 드래그 앤 드롭입니다. 그냥 밑으로 내려서 놓으시면 순번이 바뀌어요. 7번 회로도 가서 보면 얘가 바로 7 of 7 마지막으로 번호가 바뀐다. 지금 책에 있는 건 뭐냐면 25 버전 전에 23, 24 버전일 때는 이렇게 바꿨는데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대로 하셔도 되고, 제가 지금 트리를 가지고 움직여서 넘버링을, 시트 넘버링을 바꿔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56페이지 내용은, 이건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닌데, 순번 맞추는 거니까 내가 그냥 보이는 대로 여기에서 내가 순번을 어떻게 놓겠다. 시트 잡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위아래로 조정을 하시면 되는 걸로 끝내고요. 자, 요번에는 이 회로를 ERC 체크라는 걸 해야 되겠죠. 일렉트로니컬 룰 체크. 회로 그리신 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이 작업이에요. 컴파일, 우리는 validate라고 또 버전마다 좀 바뀌었는데, ERC 체크, 컴파일, validate. 최근에 이제 validate예요. 이 validate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옵션을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옵션, 우측 마우스 눌러서 프로젝트 옵션 들어가셔도 되고, 프로젝트에 옵션, 프로젝트 옵션 들어가셔도 돼요. 자, 우측 마우스 눌러서 프로젝트 옵션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맨 첫 페이지 제너럴부터 볼게요. 제너럴 페이지는 앞에 할 게 없고, 에러 레포팅 안에 보시면 알팀을 쓰시는 분들은 얘를 꼭 체크를 해줘야 돼요. 알팀이 회사를 인수한 게 너무 많아요. 그 한 100여 가지 회사를 좀만한 걸 다 해서, 왜 RQ의 옛날 버전 이름이 DXP입니다. DXP. DX 뭐 디자인 익스플로러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 플랫폼 안에다가 모든 걸 다 갖다 놨어요. 아마 2000년 초반 때 카파4를 올 하고 가면 1시간,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 정도로 무거웠어요. 근데 하드웨어가 발전을 하고 소프트웨어도 16비트, 아니 8비트, 16비트, 32비트, 64비트 올라오니까 하드웨어 스펙 좋아. 소프트웨어 64비트까지 올렸어. 이제는 겁나 빨라진 거예요. 3D 올렸을 때 이 정도 빠른 툴이 없어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면 얘에 해당되는 게, 옛날에 이 쓸데없는 걸 어떤 거를 이거 좀 잡아 빼야 되는데 개발자들이 이걸 잡아 못 빼요. 뺐다가 뭔가가 더 빠져나가니까, 그럼 그냥 담아놔. 그게 FPGA 툴이에요. 옛날에 2000년 초반 때 알테라 자이링스 에이직 쪽에 막 히트 쳤을 때 저희는 알티메에서 쓰면 타겟을 자이링스로 갈 수도 있고 엑텔로 갈 수도 있고 아티밀로도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절 때는 내가 자이링스 IS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면 옴니 자이링스로밖에 못 가요. 아트멜로 했으면 아트멜로. 근데 알티모로 회로 설계하고 코딩을 펌웨어를 이걸로 짜면 그 다음에 내가 자이링스를 갈지 알테라로 갈지 아트멜로 갈지 선정을 했으니까 너무 좋았죠. 근데 단점은 그거 따라가기가 힘들다. 우리 아까 매니팩처 파트 서치에서 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벤더사에서는 칩이 계속 나오는데 그걸 발맞춰서 라이브러리하고 코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제공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에이직이 사장이 됐죠. 요즘 자이링스 파나요? 어디로 인수됐죠? 그죠? 알테라 어디론가 없어졌어요. 엑셀도 마찬가지. 왜? 요즘 MCU가 너무 좋은 게 나오는데
굳이 레이지까지 해야 될까? 그 비싼 걸? 그러니까 지금 고정적으로 쓰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레이직을 써야 되는. 그런 회사를 뺀 나머지 헬스케어 쪽이나 일반적인 그런 회사들은 굳이 그런 프로세스 쓸 일이 없으니까 회사가 문을 닫게 됐죠. 그래서 중국 어느 회사에서 그거 사서 지금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여기에서 이제 체크할 게 그 흔적들이 있어서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에러 레포팅 쪽에 보시면 저희는 네트 쪽을 많이 봅니다. Violation Accelerated with Net. 네트에 들어가는 항목 중에 여기에 Net with no driving source라는 게 주의로 되어 있네요. 이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회로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많은 리스트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드라이빙 소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보고서 없음으로 놓자. 제가 왜 이거를 보고서 없음 이런 걸로 빼냐면 연구원들이 워링이나 이런 것도 무시해요. 그 묻혀져 있는 것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냥 워링 무시해. 에라만 잡아.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꼭 터지더라. 정확하게 보고 될 수 있으면 리스트 항목을 클리어 시키는 목적에 의해서 프로젝트 옵션을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드라이빙 소스예요. 이것만 덜어내고 진짜 워링 에라 보자. 거기서도 또 뭐 뺄 거 있으면 빼고 해결할 거 있으면 해결하고 그걸 보자는 거예요. 자, 9페이지가 요 내용이고 자, 두 번째는 커넥션 매트릭스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다 핀에 해당되는 거예요. 핀에 해당되는 인풋, 아웃풋, 파워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매트릭스나 지금 매트릭스나 똑같아요. 제가 91학번인데 TTL 가지고 우리 로직 게이트 그렸단 말이에요. 740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뭐 이런 걸로. 근데 지금은 게이트 쓰나요? TTL? 버퍼 외에는 쓸 일이 없어요. 그렇죠? ADC 쪽 아니고. 응? 프로세서 하나로 풀업, 풀다운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쓰게 되면 여기서는 다 이런 식으로 파워핀하고 얘하고 만나 아웃풋핀하고 만나면 에러야. 뭐 때문에 에러야. 근데 하나가 있어요. 해결이 되는 게. 패시브 핀. 패시브 핀은 뭐냐면 저항다리, 캡다리 이 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핀. 끝단에 들어가 있는 이 핀이 패시브 핀으로 되어 있으면 에러가 없대요. 그래서 아마 라이브러리 동영상 만드는 거 오아캐드든 알투미전 동영상 보면 패시브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핀을 선정을 하시고 1번 주세요. 그 다음에 핀 속성 주세요. 일렉트로니컬 타입을 패시브로 주세요. 그래요. 옛날에는 이거 파워예요. 이거 IO예요. 이거 출력이에요.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다. 왜? 풀업 풀다운 다 할 수 있어요. 이 매트릭스 구조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다 해결봤어요. 그거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요. 라이브러리 다 가갖고 결국에 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파워핀으로 되어 있어요. IO핀 아웃풋으로 되어 있어요. 다 패시브로 바꿔주세요. 이게 본사 가이드였거든요. 그럴 바에는 이거 뭐하러 켜놓고 다 끄고 하는 게 낫지. 결론적으로 모든 핀을 패시브 핀으로 놓으면 해결이 된다고 하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 다 꺼요. 우측만 눌러서 모두 끄기. 핀에 대한 거는 플로팅 뭐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네트만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클래스 제너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도면이 여러 개가 있고요. 요 앞단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부품 클래스입니다. 도면 한 장 한 장 한 장 클래스가 돼서 아까 우리 안노테이트 할 때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이렇게 주는 이유는 부품을 클래스로 묶었니 안 묶었니 그거예요. 근데 지금은 툴이 좋아지다 보니까 시트별로 클래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졌고요. 뭐 요번에 저희가 써야 될 거는 영역 설정이에요. 우리가 룸이라는 걸 쓸 거예요.
PCB. 아까 채널 4개가 나오면 하나가 마스터고 나머지 슬래브니까 하나가 완성이 되면 모든 거 다 동일하게 바꿔. 그걸 카피하듯이 바꿔 라는 메뉴를 쓰기 때문에 이 룸 영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LED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에 체크박스를 클릭을 해서 룸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영역 생성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어떤 외로? LED 외로만. 나머지는 룸이 필요 없다. 자, 그리고 난 나머지는 그대로 놓으시고 옵션 탭까지 가서 맨 마지막에 쓸 거지만 요거 각각 출력의 형식. 얘는 뭐냐면요. 우리 맨 마지막에 그 설명 다 드렸죠. 아웃풋으로 나가는 거. PCB 만들려면 커버 데이터. NC 드릴. 그죠? 자석 데이터. 픽앤플레이스. BOM. 기구팀하고 소통하여서 DXF 또는 스텝. 이런 파일을 다 뽑아야 돼요. 근데 하나의 폴더에다가 몽창 다 뽑아갖고 섞어놓으면 이거만 뽑아도 한 60개, 50개 정도 파일 나올 거예요. 거버만 2, 30개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체크해 놓으시면 거버는 거버 폴더에, NC는 NC 폴더에, 자삽은 자삽 폴더에, BOM은 BOM 폴더에, DXF는 DX 폴더, 스텝은 스텝 폴더. 자기가 폴더 만들어서 폴더 내가 체크한 항목만큼 7, 8개를 다 정리를 한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요거 2개 묶어서 PCB집에 보내고, 요거 2개 묶어서 SMT집에 보내고, 이거 2개 묶어서 우리 회사 기구팀에다가 보내주면 되겠죠. 그죠? 아, 이거 귀찮아. 그럼 이거 8개, 6개만 몽창 압축해서 다 뿌려버리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이게 원 데이터가 아니라 출력 데이터니까. 캠 데이터예요. 캠 데이터.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하기. 이제 에러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죠? 프로젝트에 보시면 밸리데이트, ER 체크, 옛날에는 정말 옛날 2000년도 초반 된 ER 체크라는 메뉴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회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 전체적으로 컴파일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니 없니 물어보는 거예요. 자, 메뉴 찾았으면 validate 클릭하시면 얘가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렇죠? 뭐가 문제가 있대요. 이렇게. 그죠?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건 에라고요.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건 워링이에요. 그죠? 에라는 무조건 해결 보고 가야죠. 그죠? 자, 해결하는 방법은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봤더니, 여기서 지렁이 표시가 됐네? 핀에 대한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얘는 뭐라고 돼 있냐? 플로팅. 인풋핀이 플로팅 사용 떠 있대요. 왜 인풋핀 안 썼어요?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와주면, 고마워. 나오고, 땡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진짜 안 써. 근데 에러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없애야죠. 이 리스트 항목에서 없애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닫아줘야 돼요. 이거 정말 안 쓰는 거야. 매뉴얼적으로. 자, 그럼 여기에 파라미터 셋 요 아이콘 꾹 누르시면 제네릭 노 ERC라고 있어요. 여기. 스트링 옆에 있는 거. 자, 그럼 제네릭 노 ERC로 되어 있는 개 마크를 잡고 여기다가 닫아주시면 매뉴얼적으로 에러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2개 없앴으니까 또 validate. 또 어디야? 여기도 또 있네요. 여기 맞네. 4개. 똑같이 제네릭 노 ERC 잡아서 에러 나오는 것들만, 나머지는 에러 없으면 그냥 두셔도 돼요. 굳이 그걸 막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러 나오는 부분만 안 쓰는 거면, 정말 안 쓰는 거면 이렇게 막아놓자. 자, 또 저장하시고 validate. 이제는 워링 4개만 남았네요. 자, 근데 얘는
LED 컨트롤 1, 2, 3, 4가 멀티플 램이래요. 중복됐대요, 중복. 어디인지 들어가서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와 여기가 왜 이렇게 중복이 돼야 되니?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워링이니까. 나는 투모치에서 여기서 나오고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했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워링으로 리스트가 뜨니까. 그죠? 자, 그 워링 리스트 뜨는 거 58페이지 보시면 오류 체크를 해서 다 잡았는데 이거는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거 투머치에서 내가 이걸 지워서 이걸 손으로 다 연결할 바에는 깔끔하게 이거 난데 얘를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연결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 꺼내고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하는 거야. 표현인데 얘는 왜 멀티플 투머치 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 문구에 해당되는 부분을 리스트에서 빼자는 얘기예요. 그게 프로젝트 옵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58페이지 중앙 부분에 있는 멀티플로 나와 있는 것 중에 에러 레포팅에 우리 아까 체크한 드라이빙 소스 바로 위에 있어요. 자, 회로 복잡하게 그리고 네트를 투머치하게 쓰시는 분들은 요걸 같이 드라이빙 소스와 멀티플 네임을 같이 쓰시는 것도 좋아요. 같이 쓴다는 게 뭐야? 보고서 없습니다. 회로 복잡하게 에이지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 네트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요거 두 개를 그냥 필수 항목으로 꼽아놓고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결론은 요거 두 개 체크하고 다시 프로젝트에 밸리디티를 하게 되면 이 리스트 항목이 뭐가 나와야 돼요? 컴파일 서크세스풀. 이거 에러 잡기, 워링 잡기 싫어서 그냥 스크롤 내리는 거예요. 쭉쭉쭉. 에헤, 이거 무시해도 돼. 누가 그래요? 선임들이 그런 거죠. 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그거 아무 문제 없어. 해봐. 그냥 해. 믿고 해. 믿고 하다가 진짜 중요한 워링이 있는 경우에는 보드 한 번을 다시 떠야 돼요. 그럼 이런 고가의 툴을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죠? 패러도는 드로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에러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에러 이 리스트 항목에 저희 아트웍 오는 거 보면 뭐 2, 30줄은 기본이에요. 100줄, 200줄씩 와요. 왜? 지저분하게 회로를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오퍼시트. 그리드. 그리드 안 맞으면 그리드 안 맞는 만큼 이 항목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야. 야, 그거 안 봐도 돼. 그렇죠. 그리드 안 봐도 돼요. 근데 이런 리스트 항목이 많은 걸 클리어 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드에 내가 지금까지 그린 거에 대한 결함이 있다 없다. 이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찜찜하게 여기 리스트 나온 거 그냥 무시하고 발전했다가는 언제 그 후폭풍이 와요? 보드 제작 조립 다 하고 파워 연결하고 홈웨어 넣을 때 그때 이제 하나씩 보여요. 그럼 거기 가서 또 회로 찾아서 디버깅 하는 시간이 회로 그리는 시간보다 2배, 3배 이상 시간이 들어가요.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리스트 항목을 없애는 겁니다.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저는 지금 에러가 없는데 지금 에러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안 쓴 거, 또 ERC 마크 하는 거, 그 다음에 멀티플로 쓴 거 클리어 시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요거에 있거든 에러가 있다 이거죠. 그죠? 에러에 있는 분 하나씩 제가 살펴드릴게요.